대부분은 누가 한 대를 때리면 또 그 친구도 반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잡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쌍방 폭행의 경우에 많이 맞은 학생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정해집니다. 많이 때린 학생은 자기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 학폭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해주지 않아요. 한 번 가해자는 계속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같이 동시에 나도 맞았고 했다는 것을 피해 학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 학생이 참다 못해서 때렸다든지, 그러면은 학폭위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 맞은 학생은 피해자가 되고 때린 학생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때린 학생도 학폭위에 본인이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다라는 사실을 별도로 신고를 해야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이 성범죄 사건은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물론 집단으로 하는 경우는 분명히 이건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것이 강간이 되거나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학생을 강제로 하려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아요. 여학생도 그렇게 강제로 당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 두 사람에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제3자에게 알려져 버리는 경우에 이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강제로 당했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로 지목되는 친구는 남학생일 것이고 피해 여학생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상담교사가 상담을 하고 학교장에게 통지가 되고 학폭위가 열리죠. 근데 이렇게 신고하고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기간이 일선 학교에서 원래 이 학폭위를 열었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학교 업무가 마비될 정도고 이게 학교가 어떤 큰 다툼에 휘말리게 되니까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건에서는 1.5개월 만에 학폭위가 바로 열려버리더라고요. 신고를 하고 한 달 좀 지나서 바로 학폭위가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신고돼 상담을 하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자,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피해 학생 부릅니다. 또 가해 학생 부릅니다. 가해 학생은 또 변호인 선임합니다. 변호인들은 또 변론할 준비를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하고 또 나중에 의견서 냅니다. 그럼 가해 학생 다시 불러서 다시 조사합니다. 한 번 더 불러서 또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경찰은 결론을 내기까지 3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폭에서는 1.5개월 만에 벌써 피해 학생이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합의로 한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런 일이 특히 성범죄에서는 잘 일어납니다. 학폭위는 상담을 하면서 보고서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확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면 그걸 전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학폭위가 가지는 한계죠. 그런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물론 피해자라고 신고하지만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경찰은 무혐의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당연히 경찰에서 조사해서 결론을 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처분을 내려야죠. 그렇다면 학폭위에서의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평생 남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학폭에서 가해 학생이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가 되었다면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신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이런 학교 폭력이나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면 부모님들 큰 시리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또 야단치면서 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것이 더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학폭위에서 이런 결정이 났더라도 경찰 조사를 끝까지 싸워야 되고 여기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진실로
학폭위 결정도 다시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 소장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